안녕하세요. 컴포트 러닝 코치 오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컴포트 러닝 코치 박호경입니다. 오늘은 이제 인터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인터벌 훈련은 고강도랑 저강도 훈련을 반복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건데요. 심폐지구력을 이제 높이는데 전반적으로 쓸 수 있고, 이제 젖산 역시 뿐만 아니라 마라톤처럼 이제 장거리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필수적인 이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 풀마라톤 대비 트레이닝에서도 인터벌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참여자분들한테 이제 인터벌에 대한 궁금한 점들, 질문들을 받아서 답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m 인터벌의 시간의 기준이 딱 몇으로 뛰어야 된다, 뭐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200m 인터벌의 목적 자체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1000m 인터벌이라던가 이런 긴 인터벌을 대비해서 미리 속도를 좀 올려놓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1000m 인터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달려준다? 좀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몸풀기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벌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이제 방대해서 사실 질주랑 이제 회복 조합을 거의 이제 무한대로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주기 같은 경우는 주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페이스 같은 경우는 인터벌은 그래도 속도에서 조금 늦춰진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3000에서 5000m 레이스 페이스로 페이스를 잡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스를 잡는 법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이제 10km 대회 페이스가 이제 평균 페이스가 나오면 거기서 10초에서 15초를 더하면 하프 마라톤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또 10초에서 15초 페이스를 또 천천히 뛰게 되면 풀코스 페이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보편적으로 풀코스를 대비할 때는 1000m나 2000m 인터벌을 많이 하는데요. 뭐 그 이상 3000m, 뭐 4000m 더 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000m나 2000m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 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빠른 페이스라기보다는 본인이 뛰고자 하는 풀코스의 목표 페이스보다 대략 10초 정도 빠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풀코스 기록이 목표가 4시간 반이라고 한다면 이때 페이스를 환산하면 약 6분 20초 가량이 나오는데, 인터벌 페이스는 여기서 10초 정도를 좀 더 마이너스한 6분 10초 정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6분 10초 정도의 비교적 느리다고 생각되는 페이스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핵심은 짧은 휴식입니다. 풀코스라는 거리는 길게 달려야 되는 거리라서 짧고 빠르게 뛰는 것보다는 페이스 감각을 익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빠른 페이스보다는 레이스 페이스에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휴식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인터벌의 효과에 있어서는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대 산소 섭취량이랑 러닝 이코노미의 개선입니다. 최대 산소 섭취량이 뭔지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차로 치면 cc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기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러닝 이코노미는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덜 에너지를 쓰고 그 페이스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한데, 또 인터벌이라고 하면 좀 많이 부담을 가지세요. 고강도 훈련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인터벌이 아니어도 그냥 좀 숨이 차는 페이스로 달려주는 것 또한 스피드 훈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들, 꼭 인터벌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피드 개념의 훈련들을 주 1회 정도는 해주시는 게 기량 유지, 그리고 기량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도전적인 페이스의 70~80%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터벌이라는 게 사실 거의 역치 훈련이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거의 역치를 다 쏟아내는 훈련이라서 도전적인 훈련으로 70~80%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 여름은 굉장히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일단 여름에는 보통 짧은 인터벌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긴 인터벌을 하게 되면 페이스가 어차피 목표한 페이스처럼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긴 인터벌을 해봤자 가을 대회를 위한 여름 준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인터벌을 통해서 속도를 올려놓고 그 속도를 기반으로 가을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200m라던가 400m 같은 짧은 인터벌들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보통 그 페이스에 대한 감각이 없으셔서 그렇거든요. 보통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갑자기 세게 뛰려니까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라톤은 리듬 운동이기 때문에 리드미컬하게 그 페이스를 맞춰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페이스가 저하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리주 혹은 시간주에 대한 이런 장거리 훈련이 부족한 경우에 그 해당 거리가 넘어가게 되면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훈련을 정말 많이 해서 장거리도 충분한데도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우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서입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섭취된 음식물, 에너지로 달리게 되는데 그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게 되면 근육 속에 이제 글리코겐이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데 글리코겐을 다 써버리게 되면 이제 지방이라던가 단백질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에너지로 변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근육이 지치게 되고 페이스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이제 파워젤, 경기 중에 파워젤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계속 섭취를 해주셔야지 페이스 저하 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폭을 넓히게 되면 오버 스트라이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웬만하면 이제 케이던스를 올리려고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폭을 넓혀주시면서 페이스를 올려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운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운동뿐만이 아니라 영양이랑 휴식도 중요합니다. 삼박자가 다 맞아야 우리가 기량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식단도 이제 저속노화 식단을 해주는 거죠. 염증 수치를 최대한 이제 낮출 수 있는 클린한 식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운동을 이제 끝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아이싱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평소에 이제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러 가신다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여의치 않으시면 홈롤러나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좀 빈도수를 올려주신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준비 운동 같은 경우도 꾸준히 잘 해주시면 더 부상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리커버리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벌 같은 걸 했다고 하시면 그 이후에 이제 정리 조깅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젖산이 쌓이는 거를 좀 방지해 줄 수도 있는 그런 뭐 리커버리 방법이 또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필에서는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들리는 게 이제 정상적이고요. 다운힐에서는 또 자연스럽게 뒤꿈치가 먼저 착지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본능적인 행위고요. 이때 이제 핵심은 어떤 착지를 하느냐가 아니라 무릎의 각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의 각도가 완전히 쭉 펴지게 되면 그만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무릎의 굽힘 정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선 같은 경우는 약간 앞을 본다기보다는 살짝 바닥을 봐주시는 게 좋고 상체를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체가 뒤로 넘어가게 되면 추진력을 잃기 때문에 상체를 살짝 기울여서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아치에 물집이 잡힌다라는 건 두 가지 정도로 이제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발 아치가 낮거나 무너진 경우에 그쪽에 마찰이 생기면서 물집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 아치는 정상적이지만 신발의 구조 자체가 발 아치를 지나치게 서포트해주는 방식이라면 또 거기서 마찰이 생기면서 물집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신발 문제라고 한다면 깔창을 바꿔보시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발이 평발이라던가 아치가 무너져 있는 상태라면 그럼 발의 아치를 조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그런 보강 운동들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강력한 정신력이 있어야겠죠. 첫 번째로는 아무리 뭐 자기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일단 인터벌을 다 스윙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날에 또 강한 훈련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날 인터벌이라고 하면 최대한 이제 가벼운 운동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잘 자는 거 잘 먹는 것도 더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운동 하기 전에 웜업을 또 충분히 해주는 게 인터벌을 더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또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도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본인의 이제 100%를 최대한 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질문을 이제 말씀을 이제 다 드렸고요. 평소에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들을 코치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프로그램 하실 때 참고해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라지고 싶으면 인터벌을 하셔야 되는데 인터벌도 중요하지만 인터벌 전으로 준비 운동이라던가 마무리 운동을 충분히 하셔서 부상을 예방해 주신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인터벌을 많이 안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강한 강도로 진행하기보다는 본인 체력 수준에 맞게 강도를 점점 올려가면서 부상에 유의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밍업이라던가 마무리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